우리보다 훨씬 오토바이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 이런 결과물들을 이 매뉴얼을 무시를 하고 저거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되는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하 4도, 5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죠.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들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바이크 봉인하는 방법, 또 이제 매년 우려먹는 컨텐츠가 있죠.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한편 겨울에도 계속적으로 바이크를 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특히나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제 채널에 이미 내용이 올라는 가 있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좀 더 완성되어 있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은 요거였습니다. 무영님, 3000km마다 교환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500km마다 교환을 해왔어요. 엔진 오일을. 저는 1500km마다 교환하는데 이거 너무 껄쩍지근한데요. 나는 매뉴얼에 3000km 적혀 있으니까 나는 3000km마다 교환을 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 무혁이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감히 정의라고 하다니. 책임지기 싫어하는 박무혁TV에서 아예 대놓고 부제에 킬로미터 정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제 기계화 부대의 정비고 출신 육군 중사 예비역입니다. 자, 지금 시대의 자동차 정비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그 원조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군대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정비업의 시초는 군대의 군수에서 시작됐어요. 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바로 차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현대하고 기아가 자동차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드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나서 만들게 됩니다, 자동차를. 그러면은 그 전에 이런 정비라는 것들이 시스템이 완성이 돼 있었냐?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순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이미 수입해서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대체 정비에 대한 이 시스템은 어디서 구축을 했는가? 제가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 시초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의 군수 물자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을 이제 한국 너네가 갖다 써라. 이거 들고 가는 비용이 이거 만드는 것보다 비용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너네 써라 하면서 보급을 해준 장비들도 있고,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 이것들을 그냥 보급을 해줬었단 말이야. 거기에 정비 기술까지 선진화되어 있는 미군의 정비 기술까지 기술 이전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의 업이라고 하긴 뭐하다, 정비의 시초입니다. 그렇게 군대 가서 몽키 스패너로 머리 뚝까 맞으면서 배워온 기술들을 가지고 전역을 해서 사업소 하나 둘씩 늘었다고,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정비업이 시작이 되었다고 저보다 30년 더 많이 근무를 하신 선배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에 군대 용어가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정비의 기본이 되는 이 정비 정신을, 오리지널을 배울 수 있는 데가 군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닫고 조고 기름치 잡고 어디서 나왔어요?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닫고 저으고 기름치자. 자, 시작부터 이야기가 셌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소모품 교체 시기는 도대체 언제인가? 킬로미터 정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킬로미터 정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일리지 정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몇천 킬로미터마다도 주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주기성 정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여러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죠. 킬로미터 정비.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요 매뉴얼상에 딱 적혀 있죠. 자, 3개월 1000km, 6개월 4000km 이렇게 어느 시기에 교체해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엔진 오일 1000km 처음에 교환을 하고,
다음 4,000km 또는 6개월에 한번 교환하고, 그 다음 8,000km. 야, 이 정도면은 마일리지가 널널한데. 자, 이게 마일리지 정비입니다. 자, 근데 매뉴얼은 요렇게 있지만 누군가는 1,000km 만에 교환을 하고 누구는 1,500km 만에 교환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이 정비 지침서를 만든 오토바이 회사가 저보다 정비 지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보다 바보 멍청이라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오토바이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 이런 결과물들을 이 매뉴얼을 무시를 하고 저거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왜 이 마일리지 정비를 믿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저 부정확하다고 하냐면은, 매뉴얼상에 이렇게 몇 킬로 또는 이제 몇 개월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정기 교환 주기는 빠밤 권장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권장사항이요. 야, 매뉴얼상에는 몇천 킬로미터라고 돼 있잖아. 그거 아니야. 매뉴얼상에는 이거 권장사항이야. 권장사항. 최소 마지노선. 야, 이때는 못해도 교환 한 번은 제발 좀 해라 라는 뜻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3,000km마다 교환해라고 했잖아요 할 게 아니라, 이 매뉴얼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매뉴얼 뿐만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혼다, 야마, 스즈키, 가와사키, 이제 메이저 일본 브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모든 브랜드들 그 매뉴얼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운행전 점검이 있잖아. 운행전 점검. 바로 이겁니다. 사용자 정비. 내 오토바이, 내 자동차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점검을 해라. 어제는 분명히 오일이 만땅이 차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엔진룸에 냉각수가 유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엔진 오일이 있는 곳이 엔진 오일이 늘어나 있을 수도 있어. 그거 한번 체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행전 점검을 이미 매뉴얼상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정비는 참고사항이고 권장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진짜 FM적인 정비는 수시로 때때로 오일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이걸 갈아야 되겠구나, 이걸 가늠을 해가지고 선제적인 예방정비를 하는 것이, 이것이 FM입니다. 자, 군대 수송부 출신이나 기계화 부대 장갑차 정비병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해요? 아침에 사람 일어나면 아침 점호하죠. 띠띠띠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아침 점호 보고 뭐 이런 거 하듯이, 기계화 부대는 아침 장비 점호라는 걸 합니다. 딱 시동 걸기 전에 오일 온도 딱 체크하고, 냉각시에 점검할 거 딱 점검하고 시동을 걸어. 시동 딱 끄고 나가지고 또 이제 오일 상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친절하게 마일리지 언제 정비하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그걸 왜 매일 하겠어? 예방정비는 더 큰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엔진 오일 상태는 어떻고, 오늘의 타이어 공기압은 어땠으며, 배터리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소리요. 이미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운행정 점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경각심 있게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페이지에도 보면은요, 여러 상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 상황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운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운용 조건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운용 조건에도 정상 운용 조건이 있고 비정상 운용 조건이 있겠습니다. 자, 정상 운용 조건은 뭐예요? 정상적인 온도와 정상적인 도로 교통 상황에서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겠죠. 우리나라 치면은, 서울 도심에 있는 오토바이의 운용 조건은 정상 운용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 운용 조건이라 하면은 한 파주는 좀 너무 널널한 것 같고, 이거는 오토바이가 다니기에 정상 운용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천국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수도권 그 이외의 지역들, 인구 밀집도가 좀 낮은 조건들, 그냥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조건을 정상 운용 조건이라 합니다. 비정상 운용 조건은 뭘까요? 자, 날씨하고 기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엔진 가동 시간. 자, 엔진 가동 시간 좀 전에 말한 서울 저기는 정상 운용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엔진 가동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날씨하고 기후. 자, 굉장히 추운 곳에서 운용을 하는 곳,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뭐 아프리카 날씨 같은 데서 운영을 하는 거, 요 정상 운용 조건에 비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동차도 이런 날씨하고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또 기후, 아열대 기후일 수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일 수도 있고 사막처럼 모래가 엄청난 기후가 있을 것이고 중국의 도심처럼 스모그가 엄청난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후로 치나? 무튼 우리는 이 운용 조건을 숙지를 해서 바로 이 선제적인 사용자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장사항은 무시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권장사항 안에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정상 운용 조건이면은 선제적인 예방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비정상 운용 조건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비정상 운용 조건이면은, 자, 여기 에어 클리너가 있고요. 여기 흡기 필터가 있습니다. 에어 클리너는 여기 4000km마다 점검, 인let 필터, 이 흡기 필터도 4000km마다 점검이라 되어 있는데, 에어 클리너는 6000km마다 교환을 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엔진 에어 인let 필터도 8000km마다 교환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정상 운용 조건인 황사가 많은 조건, 미세먼지가 엄청난 조건, 또는 이제 뭐 사막에 있는 경우 사막의 조건에서 이거를 따르면 될까? 안 되죠. 황사가 엄청난 날씨에서 운용을 했으면은 이거 되기 이전에 그냥 한번 뜯어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에어클리너 필터가 뻥 막혀가지고 한번 툭 치면은 먼지 수르륵 떨어지고 그거 많이 보셨을 건데, 미세먼지 많은 날씨, 이런 황사가 자주 끼는 이럴 때는 미세 필터가 많이 꽉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권장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 같은 거, 노면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노면이 비정상적일 때, 특히나 이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흡기 필터가 저기 아우터 커버 쪽에 있습니다. 자, 이 흡기 필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흡기 필터가 어떻게 보면 굵은 먼지를 여과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장마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노면이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막 오물이 튀어가지고 흡기가 빨아들이면서 흡기 필터 쪽으로 수많은 오염 물질들이 튕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예방 정비가 필요한 거야. 그거 다 꽉 막혀가지고 물 뚝뚝 떨어지고, 특히나 지금 같은 날씨는 낙엽도 많이 떨어졌잖아. 낙엽 같은 거, 먼지들 그냥 인let 필터 그냥 꽉 막아놨는데 그걸 4000km까지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뉴얼성의 정기 교환 주기는 권장사항이다. 무형님, 여기에는 운행전 점검을 엔진 오일에만 이렇게만 표시해 놨는데요. 매뉴얼을 잘 읽어보세요. 비정상 운용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점검 및 유지 보수. 제가 가혹한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안내를 해줍니다. 자,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읽어보면은 블라블라한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거는 모터사이클이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한다면, 즉 고속으로 장시간 주행하거나 바람, 모래 등이 많은 지역에서 운행한다면 운전 후 모터사이클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정기 점검 주기는 대리점에서 추가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모든 매뉴얼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터사이클이 정기 점검을 이렇게 받아야겠다, 안 받아야겠다는, 어떤 전문가는 그냥 오토바이 땡겨보면은 느낌을 바로 아는 사람도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오토바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엔진 가동 시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오토바이를 운영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오토바이에 있어가지고 공회전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배달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열선 끄기 싫어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한겨울에 그냥 시동 걸어 놓고 갔다가 와서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이 정기 점검 사항 지킨다면서 3000km마다 교환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비정상 운용 조건에 놓여 있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서울 이야기 했잖아요. 서울과 파주의 이 5km는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파주에서 5km면은요 1분이면 가나 2분이면 가나 이러는데, 서울에서 5km면은 이게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가 몰라요. 세상에 5km 가는데
사람이 걸어가도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갖다가 차를 타고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미지의 공간이 바로 저 서울이란 말이야. 오토바이가 차간 주행을 하기도 힘든 곳이 서울이란 말이야. 이 주행거리라는 거는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5,000km를 주행한 차랑 파주에서 5,000km를 주행한 차가 같을까요? 하루에 그냥 50km를 주행을 한다고 볼게요. 파주에서 50km를 탄다면은 이거 1시간이 뭐야? 한 4, 50분이면은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리입니다. 선선하게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서울에서 50km를 돌아다니려면은 몇 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누적돼 봅시다. 자, 하나씩 늘려보자고. 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오토바이하고 파주에 있는 시골 오토바이하고 같은 키로수라고 하지만 엔진 내구도는 당연히 파주께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파주 같은 환경에서 4만 킬로미터 주행한 스쿠터는 그게 키로수냐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4만 킬로 주행한 스쿠터는 폭파 직전의 오토바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의 차를 예방 정비를 한다면은 당연히 서울에 있는 오토바이는 가혹 조건 중에서도 매우 가혹한 조건에 놓여 있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3,000km 그 훨씬 더 이전부터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3,000km가 뭐야? 3,000km를 점검했는데 이 정도 오일 색깔이면 괜찮은데 하면 더 타도 사실 뭐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신 보증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웬만하면 넘기지 마세요. 자, 이런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다. 뭐 따지고 보면은 비정상 운영 조건이 있고 정상 운영 조건이 있는데, 너가 정상 운영 조건인지 비정상 운영 조건인지 잘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정비를 해 하면은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이제껏 1000km, 1500km 이렇게 빨리 교환을 해 왔던 사람들이 왜 자기가 빨리 교환을 했는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아는 형이 무조건 스쿠터는 1000km마다 교환을 해야 된다는데요 라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박무혁TV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제 이 알고 있으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영상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시겠다 하면은 그건 내가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엔진 오일을 그래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대단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오토바이 입고되는 오토바이들 보면은 엔진 오일을 뺐는데 세상에 엔진 오일이 검정색이 아니라 하얀색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나 그게 참 굴러 다녔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3년 동안 엔진 오일 한 번도 교체 안 한 차가 굴러 다니더라니까요. 또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아주머니들이 그 타고 다니는 차들 보면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요 하는 여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라이더 여러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무튼 오늘 무역의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좋은 지식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역이었습니다.